저는 60대의 여인입니다. 요즘도 TV에서 환자복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저릿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안에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합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늘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고 해녀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곤 했습니다. 거제도라는 섬에서 살며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예쁜 해녀가 집에 드나들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고 저는 그 곁에서 어린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사업체를 부산으로 옮기셨고 저는 두 언니와 함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졌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늘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이 그립고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들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가끔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면서 저희 세 자매는 차례로 부산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사춘기에 접어들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한 갈증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23살이 되던 해, 큰언니의 시누이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9살 많았고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매주 주말이면 부산까지 내려와 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거칠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던 그의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느꼈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청혼을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사랑에 목마른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부산의 가족들과 자매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처음 맞이한 서울 생활은 낯설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거리감도 컸고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쁘다며 저를 집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벽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산에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리곤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심했고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고팠던 저는 그 무심함에 더욱 목말랐고 그런 남편에게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 큰아들을 낳았고 2해 뒤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제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고 말한 것도 열흘이 지나서야 사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저를 두고 동료들과 모임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전부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디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교육비가 늘었고 마침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지인이 가게를 싸게 넘긴다며 권유해왔습니다.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위해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작은 자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저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단골도 꽤 생기면서 장사는 나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 손님들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많았고 그럴수록 남편의 무관심이 더 서러웠습니다. 가게에 한 번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는 그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 무렵 동네 양아치들이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근처 부동산 사장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했고 제가 무섭다 하면 바로 달려왔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원하는 남자다운 모든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고 저는 점점 그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그를 점점 관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고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부동산 사장과의 관계는 제 외로움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51살에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기에 돌본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병은 빠르게 폐로 전이되었고 그는 호스피스와 집을 오가며 5년이라는 세월을 투병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밤마다 끙끙 앓았고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매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게 원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까지도 제 감정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을 그칠 수 없었고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 무뚝뚝함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5 형제 속에서 자라며 감정을 억눌렀던 남자였던 겁니다.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가 미웠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다른 사람을 품은 과거가 저를 짓눌렀고 매일을 통곡하며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가족들은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언니들과 동생들이 봉사활동을 권했고 저는 문득 떠오른 천주교 수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며 환자들의 발을 마사지해드리고 허리와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인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무심하게 말없이 전해주던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히 바꿔놓은 전구 하나, 저 몰래 챙겨둔 병원비 통장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뚝뚝함 속에 진심이 있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편의 목가지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라도 제 진심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환자복을 입은 누군가를 보며 가슴을 치며 울지만 마음 한켠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응원처럼요. 앞으로도 가슴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